숙제도 그렇고 썼어 안 썼어? 썼다. 반복하니까 무조건 된다라는 경험을 한 거지. 이해가니? 그럼 곱셈 공식부터 할 건데 곱셈 공식은 곱셈이잖아. 곱셈. 곱셈은 뭐의 반복이야? 덧셈의 반복이 아까 구단 얘기했지만 덧셈의 반복이거든.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을 3 곱하기 5로 우리가 하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숨겨진 의미들을 알아내면 또 그런 재미가 있어. 아 이런 뜻이구나. 근데 이제 문자로 표현을 하자니 그러면 a 곱하기 b 빼기 c 더하기 d라고 한다면 가로 안에 항이 몇 개 있지 유라? 안 보이니? 눈 안 좋아? 몇 개의 항이? 3개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볼 때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항으로 끊어 있는 게 항상 기본이어야 돼. 그리고 그거의 개수가 얼마인지 어디서? 함수의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에서 계속 물어보는데 아예 또 버벅대잖아. A 얼마냐? 이러고 P 얼마야? Q 얼마야? 다시 돌아가는 거. 내가 지금 이번에 문제를 줬잖아. 조금 어려워진 거 연산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오늘 뭐 줬어? 연산 다시 줬지. 이건 무의식적으로 돼야 되는 거거든. 2차 방정식도 그렇고 2차 함수도 그렇고 식을 읽는데 뭐부터? 항을 자르고 그죠? 이게 몇 차 항이고 개수가 얼마냐부터가 시작이야. 글을 읽는 뭐처럼? 이해가겠어? 그래서 원래 계산은 b 빼기 c하고 더하기 d한 값이랑 a랑 곱해야 되는데 문자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각 a 곱하기 b하고 a의 부호는 플러스니까 그냥 플러스를 써서 a 곱하기 마이너스 c하고 a 곱하기 d 한 이렇게 계산해도 결과가 똑같다. 가. 그치? 이게 무슨 법칙이야? 분배 법칙이야. 이게 분배 법칙이야. 원래는 계산을 해서 가로 안에다 a 가로 안에 계산해서 해야 됩니다가 원래 계산이라면 이걸 이렇게 해도 됩니다가 분배 법칙이고 식을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바꾸는 걸 뭐라고 불러? 교환 법칙. 자 이게 전형적으로 어설프게 얼렁뚱땅하는 거에 대답이죠. 아무거나 뱉어버렸습니다. 옳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고쳐볼까? 전개라고 불러요. 무슨 계산한 거야? 셈을 하는 거. 식을 저렇게 가로를 푸는 걸 전개라고 불러. 전개라는 단어는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바꾸는 건 뭐라고 부르지? 인수 분해라고 부르고 인수분해는 무슨 계산을 한 거야? 나눗셈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인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약수와 거의 같아. 곱하기 정확한 정의는 곱하기를 이루는 수거든. 4 곱하기 6이 24면 이 4하고 6을 24의 인수라고 불러. 4랑 6이랑 곱하면 24가 나왔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약수잖아. 나눠 떨어지니까. 약수랑 인수랑 똑같은 말이고 언제 했어? 중2 때 숫자로 소인수분해 했잖아. 숫자를 곱하기로 쪼갰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뭐야? 식을 곱하기로 쪼개내는 거야. 다 배웠던 얘기죠. 인수분해를 어떻게 접근했는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 이렇게 한다로 외우면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수학의 학습이야. 니는 공부방 무시하잖아 이제. 중3인데 공부방 다닌다고 하면 좀 그렇게 뭐야 이렇게 묻지 않아? 공부방? 아닌가? 공부방에서 그쵸? 초등학교 때 다녔을 거 아니야? 안 다녔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해 안 해? 안 해. 초등학교에서 4학년, 5학년까지의 수학은 산수는 그런 거야. 그냥 방법을 몸에 익히는 거지. 왠지 설명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어렵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학교 올라와서도 공부를 그렇게 해가는 거야. 풀이하는 걸로. 문제를 맞추는 걸로.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할 때 지루하니까 졸아. 관심이 없으니까 졸고. 그 다음에 나는 뭐가 중요한 거야? 공부해서 빨리 하고 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 왜 그렇게 되는지 중요하지 않았어. 회무치고 가는 게 중요했단 말이야. 지금도 그런 모습이 남아있는 거야, 내가 공부하는 데. 그러니까 찍는 게 나온다는 거지.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가 중요하고 그걸 알고 싶다라면 찍지 않지. 별표 치고 물어보겠지. 난 모르겠으니까. 고민해보거나 찾아보거나. 제일 먼저는 고민한다는 것도 그런 거야. 고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자고 했으면 고민하는 거 아니죠. 뭔가를 계산해 본다니까. 수학이니까. 전개를 해본다거나. 이 식이 뭔지 파악해서 뭐 근을 구해본다거나. 말의 뜻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고민해보고. 모르겠어. 그럼 책에서 이 파트에서 위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잖니? 예. 그걸 읽어본다는 거야. 그 문제들을 본다는 거지. 거기서 말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건 먼저 스스로 읽는 연습이 돼야 돼요. 그런 게 잘 된 친구들은 빨리 따라가는 거야. 선생님의 의미를. 그리고도 안 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그래서 많은 도구들을 쓰고 있는 거지. 선생님 말하는 거가 시계, 책 안에 이렇게 글이 있고 식이 있지만 보고만 발음을 하지만 뭔 뜻인지 모르잖아. 선생님이 이런 의미 하라고. 그래서 영상을 올려주는 거야. 그 영상을 보면 알겠거든. 그러니까 안 보여도, 판사는 안 보여도 말 들으면 뭔 말인지 알겠거든. 그럼 책이랑 비교하면서 보거나 내가 프린트 개념 테스트를 보면서 보면 알 수 있잖아. 판사가 안 보이면 개념 테스트를 보면서 아 여기 요 부분 그 순서대로는 안 하겠지만 지금도 이런 거야. 명칭을 아는 건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무시해. 이름 들어가는 거.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요. 내 뇌가 습관이 돼요. 아무 말이나 듣는 게. 수능도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선생님이랑 매일 싸워가면서 얘 얼마나 삐져 맨날 입 빨라. 아 삐져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뭐라 했다고 매일 삐져가지고. 자, 내가 오래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약간 그렇고 선생님은 읽는 거 되게 빠르거든. 그것도 그냥 타고난 게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 때 4학년 때 시골에서 이사를 갔어. 아버지는 회사 때문에 왔다 갔다 이사를 갔는데 서울 가면 친구가 없잖아. 서울 애들은 안 놀고 집에 가더라고. 시골 애들은 모여서 놀았거든. 2학년 때 갔나? 4학년 때 갔나? 기억 안 난다.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집에 가 있는 거야. 근데 집에서 그때는 TV도 없고 핸드폰도 없었단 말이야. 근데 뇌는 어떻죠? 뭔가 지루한 걸 못 참죠. 그리고 우리도 반복하고 복습하는 게 힘든 거예요. 뇌는 그거 싫어하고 새로운 걸 원해. 근데 그 당시에 새로운 게 없었단 말이야.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책밖에 없어. 그래서 그때 이동식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책을 이렇게 빌려서 보는 거야. 근데 뭔가 새로운 거니까 재미난 거지. 할 게 없으니까 하다 놀 게 없으니까 그걸 한 거야. 지금 니네 입장에서 놀 게 너무 많으니까 책을 왜 봐? 애기 때 그래서 4학년 5학년 때 책을 엄청 읽었어. 집에서 맥가 알고 날로 엄마가 라디오 틀어놓고 집이 추우니까 난로 틀어놓으면 거기 근처에서 배 엎드려가지고 책 보고 들어온대. 백과사전 보고. 근데 운동은 안 돼. 그 운동도 어떻게 돼? 반복해야 되거든. 안 되는 게 되게 짜증나잖아. 우리는 틀리니까 짜증나잖아. 근데 이게 반복을 해야만 늘거든. 많이 틀릴 수밖에 없는데 그 틀린 거에서 이게 틀린 거구나 하고 반복하면 나아지거든. 경험했어 우리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게 필요하거든. 한번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모으다가 멈추면 그때 남아있죠. 근데 공부는 그러니까 아까 좀 체화되는 수준, 구구단 수준까지 내게 안 되면 까먹어. 없어져. 방정식 다시 주고 근형공식 다시 주고 계속 반복시키는 거야. 체화될 때까지. 여러 번의 경험이 필요한 거니까 하는 거다. 그걸 지겨워하지 말고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게 할 거야. 그래서 많이 써야 되고 매일 써야 되고 그날 배웠으면 잠들기 전에 해야 돼. 되게 많이 학원 다니고 시간 다 학원에 수업 듣는데 시간이 들었다면 조정해야 돼. 내가 문제를 풀고 복습을 하는, 공부를 하는, 써보는 시간이 필요해. 시험을 보라고 했죠? 처음에 많이 못 써서 못 외웠잖아? 근데 시험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새 걸 주는 거야. 근데 그렇게 새 거 맨날 채워가지고 파일만 뚱뚱하게 만들고 갖고 다니면 바쁜 거지.
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채점해야 돼. 개념 테스트 썼으면 채점해야 돼. 너 못 틀렸는지 알아야 돼. 이번 방학에 해보고 이게 습관이 쌓이고 하다 보면 읽는 것, 생각하는 것, 공부하는 방법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성적은 자연스럽게 오르고, 그러면 세상을 좀 더 많이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건 아닌 건 세상을 좀 더 잘 본다는 거고,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찾아야죠. 그러니까 그 지식이 내 삶을 결정한다. 도선사가 뭔지 알아? 모르지. 왜? 모를 수 있어. 지식인데 모르거든. 그치? 도선사는 배를 끌어주는 작은 배들 있죠. 큰 배를. 그런 걸 하는 사람. 뭐 그런 것들이 다 지식이란 말이야. 이해가니? 알아야지 뭔가 생각할 수 있고, 좀 더 안다라는 건 지식이 많아진다는 거. 세상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야. 아,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알아야 되는 거고. 이름들도 되게 중요한 거지. 중3 때 했어. 전개와 인수분해. 그치? 그러면 인수분해는 나눗셈인데 얘네를 나눈 거지. 뭐로? A로 나눈 거야. 그래서 왜 다 A가 곱해져 있으니까 A로 나눌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A로 나눴을 때 얘를 우리가 뭐야? 공통의 약수, 공약수라고 부르는데 식에선 공통 인수라고 부르는 거고, 요게 뭐야? 요 가로 안에 있는 게 걔네들을 나눴을 때 몫인 거야. 이해가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항이 하나인 애를 다항식이라고, 항이 2개 이상인 걸 다항식이라고 하잖아. 다항식하고 다항식의 곱이죠. 이게 중1 거예요. 중2, 중3에서 이런 곱하기를 배워요. 자, 여기도 다항식이고 여기도 다항식이지. 중1은 그럼 원래는 얘를 전개하지 않고 가로로 묶였으니까 한 덩어리라고 본다면 이게 여기서 A 역할을 하는 거지 않겠니? 여기 항이 몇 개 있니? 똑같이? 3개 있지. A의 개수 얼마? 1. B의 개수? 1. C의 개수?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네들한테 각각 곱해줘도 원래는 둘 더한 거랑 이게 더하기하고 빼기 한 번 곱해야 되는데 그래도 같은 계산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x 더하기 y 곱하기 a, x 더하기 y 더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빼기 c가 되는 거고. 항상 단항식이 아니면 항수가 적은 게 항수가 많은 거에 곱해지는 형태로 하는 게 편해요. 왜? 우리네는 일반적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금방 잘한다고 했지? 계속 바뀌는 걸 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게 복잡한 식이 어려운 거야. 계속 바뀌니까. 그럼 다시 이제 A가 분배되겠죠? AX, AY, BX, BY,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CY 이렇게 계산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할 때 보통은 항이 적은 놈들을 항이 많은 놈에다 곱하는 형태를 취해서 항이 2개밖에 없으니까 얘네가 요 3개짜리에 곱해지는 거야. 그래서 저 2개 x하고 y가 각각 이 다음번 가로에 있는 3개의 항에 한 번씩 곱해지는 거지. 이게 분배 법칙으로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고 계산이 되는 거야. 이해가겠어요? 네. 그럼 곱셈 공식은 사실은 구구단하고 진짜 똑같은 게 구구단은 곱하기 결과를 외운 거잖아 우리가. 2, 4, 8 그쵸? 7, 3, 21 7 더하기 7 더하기 7이거든 사실은. 7 더하기 7 하면 14 14 더하기 7 하면 21이잖아. 근데 외웠단 말이야. 곱셈 공식도 똑같은 거야. 첫 번째가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답지 보지 말고 뒤집어 볼래요? 아니 거기가 답지야. 비어있는 게 문제야. 뒤에가 답지고. 자 그러면 1번부터 몇 번까지? 6번 아니 5번까지는 걔네들은 완전 제곱식이야. 1번부터 5번까지는 완전 제곱식이고, 완전 제곱식은 어떤 애들을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느냐, 제곱을 하는데 안에가 항이 두 개야. 앞 더하기 뒷골의 식을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불러요. 앞에 오는 항과 뒤에 오는 항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이 있으면 항상 항으로 끊어 읽어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 얘는 전개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유리? 앞에 제곱 앞에 제곱 플러스 2 앞뒤 2 곱하기 앞뒤 2 앞뒤 더하기 뒤에 제곱 뒤에 제곱이 되는 거지. 이거 선생님한테 한 거 보고 한 거야? 아니면 네가 그냥 생각해서 한 거야? 생각한 거야? 이렇게 하면 사실 이렇게 써주면 잘 못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어디에 오는 수랑 어디랑 어떻게 계산되는가 외우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1번이 x 더하기 y의 제곱인 거야. 또 앞이 누구죠? x x고 뒤가 y y. 그 전개하면 앞에 제곱 x 2 곱하기 앞뒤 하면 dx 뒤에 제곱하면 y 이 세 개의 항에 동류항이 있어 없어? 없죠. 동류항이 뭔데? 이런 거 하나하나 적어갈 거고, 오늘 이것도 찍어가서 한번 써보는 거랑 안 써보는 건 되게 달라. 안 보고 써보려고 하고 기억나는 대로 보면서 해. 그럼 뇌에 자극이 되게 많이 돼. 그러니까 시험 자체는 뇌에 자극을 주기 위한 거고, 왜 자극을 줘? 선생님이 그런 말 했잖아. 반복하면 머릿속에 회로가 생긴다 했죠. 그 뉴런이 생겨서 시냅스가 생겨난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자극이 강할수록 강하게 자극을 받으면 단단해져서 잘 안 지워져. 안 까먹어. 안 잊어져. 그래서 되게 부끄러웠던 일. 되게 좋았던 일은 되게 강렬하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해. 나 아직도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스카우트 들어갔는데 스카우트 선서하는 걸 안 가르쳐 준 거야. 선서를 나 혼자 한 거야. 그 많은 10명, 100명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냐, 100명이나. 내가 혼자 틀린 거. 그런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 부끄러웠던 거, 좋았던 건 자극이 강하니까 기억이 되게 오래 나. 근데 수학은 자극이 약해. 그래서 시험을 봐보는 거야. 내한테 막 물어보는 거지. 이거 뭐였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두 번째가 x 빼기 y의 제곱이죠. 앞이 누구죠? x고 뒤가 빼기 y죠. 그래, 그래서 이 식이 다른 식이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앞에 제곱 2 곱하기 앞하면 2x 거기다 마이너스 y 곱하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2xy가 되는 거지. 뒤에 제곱하면 이게 그냥 그림으로 외우면 문제가 되는 거죠. 3번이 x 플러스 x분의 1인가요? 그럼 앞이 누구죠? x 뒤가? x분의 그러면 앞에 제곱하면 x제곱이고 2 곱하기 앞뒤 하면 암산이 안 되니까 그냥 써볼게. x분의 1인 거지. 이렇게 곱해진 거고, 뒤에 제곱하면, 자 분수는 제곱할 때 가로치고 제곱해줘야 되죠. 약속입니다. 왜? 이렇게 쓰면 항상 지수 바로 밑에 있는 게 가로가 없으면 걔가 제곱되는 거야. 밑을 알아야 돼. 이게 약속이야. 그러니까 이런 약속 자체가 약하면 자꾸 나 혼자 틀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계산해 보니까 x제곱이고 xx 약분되니까 1이죠. 앞에가 2 더하기 분수는 분모 따로 제곱, 분자 따로 제곱해 주면 돼. 그러면 가로가 세워져. 어때? 이해가겠어? 얘가 반복하면 내 머릿속에 그림처럼 외워지는 게 아니라 내 회로가 시냅스가 아주 강하게 남으면서 그냥 차차차차 돼버린다고. 기계처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서 반복을 하는 거야.
자 얘는 앞에가 x고 2 곱하기 앞뒤 하면 2 곱하기 x 곱하기 마이너스 x분의 1이거든. 뒤가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이고 그래서 앞에 제곱 약분되면 마일이니까 마이너스 2 분모 그러니까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플러스 되고 분모 제곱하면 x 제곱 분자 제곱하면 1이고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야. 이해 가겠니? 예. 자 하나만 물어볼게. 저 완전 제곱식 왜 이렇게 돼? 계산해 보니까 그런 거야. 계산해 보니까 그런 거야. 이해 가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가 6번부터거든요. 자, 6번부터 5번부터 7번까지가 합차예요. 5번에서 7번까지가 합차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네요. 왜 5번이나 있지? 합차는 두 식을 곱하는데 이런 꼴들을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식이 있는데 되게 비슷해. 되게 비슷한데 이렇게 나뉘겠지. 똑같은 거랑 부호만 다른 거. 똑같은 게 누구야 저기 지금? 세모 세모. 부호만 다른 거? 네모 네모지. 그럼 이 계산 결과는 어떻게 실제로 전개해서 계산해 보니까 똑같은 거 제곱 빼기 부호만 다른 거 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5번이 뭐니? 불러보면 A 더하기 B 바로 A 마이너스 B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가로를 안 읽죠. 이제 중3부터는 A 더하기 B 묶어서 있지. 붙여서 곱하기 A 빼기 B지.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돼? 뭘 봐야 돼? 똑같은 게 뭐지? A죠? 예. 부호만 다른 게 누구지? B B죠? 그래서 A제곱 빼기 B제곱이 되는 거야. 자 6번은 A제곱 플러스 AB B제곱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봐볼게요. 똑같은 게 있고 부호만 다른 게 있어요. 예. 자, 똑같은 게 뭐죠? A 제곱 그걸 읽어내야 돼. 그럼 부호만 다른 것은? AB 부호가 다른 건 잘 보이죠? 예. A, B네요. 그럼 똑같은 거는요? A 제곱이랑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인 게 보여야 돼. 그러니까 저기 보면 똑같은 거하고 부호만 다른 거 말고 완전 다른 게 없죠? 딱 두 종류여야 돼요. 시간에 가로 안에가 똑같은 거랑 부호만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합차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두 개의 가로가 그죠? 똑같은 거하고 부호만 다른 거로만 이루어져야 돼.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써? 똑같은 게 앞에 오는 게 맞잖아. 부호만 다른 게 뒤에 오는 게 우리가 눈에 익어 있는 형태니까 식을 이렇게 고쳤으면 여기까지 알겠어요? 똑같은 게 누구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이게 다항식이죠. 얘가 제곱되는 거지. 거기에서 뭘 빼는 거야? 부호만 다른 A, B의 제곱을 빼는 거야. 이 식을 정리하는데 공부 못하던 선배들은 여기서 그냥 이걸 계산해 는 쓰고. 이거 등식이잖아. 는을 더 붙이면 돼요, 안 돼요? 다음 줄로 가야죠. 너 알겠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는 등식의 형태를 잘 이해해야 돼요. 얘는 그러면 이거 전개해보자. 그럼 이게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되거든. 앞이 누구? 다 같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앞은 A 제곱 A제곱. 가나 말 안 하면 내 뇌는 거짓말쟁이야.
지루하고 논다고 그래. 노는 거다. 그 다음에 뒤는 b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앞에 제곱하니까 어떻게 되지 다 같이? A 제곱 4제곱 2 곱하기 앞뒤 하면 2 A 제곱 B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야 돼. 뒤에 제곱하면 B 제곱 b제곱의 제곱이니까 b 4제곱이지. 이거 중학교 1학년 지수법칙 헷갈리면 연습해봐야죠. 여기는 a, b를 제곱했죠? 이것도 어떻게 돼? 다 각각 제곱돼야 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a제곱 b제곱 더하기 ab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ab는 어떻게 나와? a 4제곱 둘이 동량이지? 예 두 개에서 한 개 빼니까 한 개 남나요? A 제곱 b제곱 더하기 B 제곱 이해가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첫 번째 연습할 때고 두 번째는 이걸 이제 통으로 외우는 거야. 이 식도 되게 형태가 비슷하잖아. 거의 비슷하고 하나만 부호가 반대잖아. 예 그래서 앞을 A라고 이걸 앞이라고 보고 B가 뒤쪽에 있으니까 B를 뒤라고 보면 이 식의 형태는 앞에 제곱 더하기 앞뒤 더하기 뒤에 제곱하고 물론 이거 순서는 뒤집을 수 있겠죠. 앞에 제곱 빼기 앞뒤 더하기 뒤에 제곱거리인 거거든. 그럼 결과를 외우고 있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돼? 앞에 4제곱 플러스 앞에 제곱 곱하기 뒤에 제곱 더하기 뒤에 4제곱으로 전개되는 거야. 그래서 앞이 A였으니까 A 4제곱 더하기 앞이 A였으니까 A제곱 D가 B였으니까 B제곱 더하기 B 4제곱이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가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저기는 필기를 해야 되겠죠 그쵸? 뒤에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니 이면지를 꺼내가지고 필기하고 집어넣어도 좋겠고요 그쵸? 아니면 우리 교재 첫 페이지가 뒤에 비어있거든요 여기다 적어놔도 좋겠어 없구나 안 비어있구나 선생님이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이면지 갖다가 여기는 필기해놓고 여기는 실제로 계산해보고 식이 저렇게 쓰여야 되니까 그치? 잘못 써야 되는 거는 고쳐볼까? 저거 A 제곱하고 A B를 뒤로 보내고 B 제곱 앞에 해갖고 치환해서 해도 돼요. 이게 지금 이제는 치환 안 할 거라는 거죠. 바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치환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우린 3학년 때 했다는 거야. 치환을 생각했으면 이미 넌 치환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알겠습니까? 네. 어떻게 해볼까요? 미리 알겠니? 네.